자, 2회 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은 땡땡기업 A 공장의 이틀간 물건 생산에 관한 자료이다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이 공장에 하루에 생산되는 물건의 양이 몇 개인지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하루에 생산되는 물건의 양이 매일같이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양을 X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생산된 물량 중 5%가 불량품이다 했는데요. 지금 이틀간 물건 생산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게 어제이고 이게 오늘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둘 다 XX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같은 양 생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생산된 물량 중 5%가 불량품이다 했으니까 0.6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불량품을 70개라고 나왔고요. 자, 이는 오늘 생산된 물량과 공장에 함께 보관된다 그랬습니다. 현재 공장에 있는 불량품, 그러니까 현재 공장에 있는 불량품은 이 불량품도 있고 오늘 만들어진 불량품도 있는 거죠. 70 플러스 0.05x 하면 이게 현재 공장에 있는 불량품이겠습니다. 이것은 전날과 오늘 생산된 총 물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x 플러스 7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제 생산된 물건의 총량이 x예요. 그 중에 70이 불량품인 거고 그 중에 0.05x가 불량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오늘 생산된 총 물건의 양은 x 더하기 x라서 2x가 될 거고요. 그게 총 6%만큼이 불량품이다. 지금 현재 이 공장에 있는 불량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100 곱하죠. 자, 100 곱하니까 여기는 이게 사라지고요. 이쪽은 100 곱해주니까 7000과 5x가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도 여기 있는 분모만 싹 사라지고 여기 12x가 남죠. 12x에서 5x 빼니까 7x가 되겠고요. 7x는 7000이라서 저희가 원하던 값은 1000이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19번은요. 다음 제시된 조건에 따라 1년간 서울시 토요일 하루 지하철 수요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제를 읽다 보시면 이제 표시를 하게 되시겠지만 토요일 하루 지하철 수요를 저희가 구하는 거고요. 1년간의 수요를 저희가 측정을 해볼 겁니다. 1번 봤더니 서울시는 전체 10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한 가구에 평균 4명씩 살고 있는데 한 명씩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4명이 한 가구니까 여기에 있는 1000만 명을 4로 나누면 가구의 수가 나오고요. 그 가구의 수가 맞죠? 네. 그 가구의 수가 곧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 사람의 수가 되는 거겠죠. 4명 중에 1명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1명을 아예 4분의 1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인원의 4명 중에 1명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출퇴근하는 인원수는요. 4, 8, 4, 5, 20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출근하고 퇴근 이렇게 2번 쓴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중에서 토요일날 지하철을 사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00000에다가 20명 중에 1명.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토요일 하루 지하철 수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출퇴근 2번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데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해서 이렇게 해서 지하철 수요를 우선 계산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일할 때 지하철을 타는 사람인데 아래쪽 보니까 여행을 갈 때 지하철을 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총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있죠. 그 중에서 가구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구당이라고 하는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럼 4로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구당 1명이 여행을 간다고 하고 있지 않죠. 그냥 가구당 여행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4명의 평균 4명의 그 가구가 있으면 이 4명이 다 여행을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구당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총 인구 중에서 여행을 갑니다. 4달에 한 번꼴로 토요일 날 여행을 가요.
자, 위에 괄호 안에 한 달에 토요일이 4번 있다라고 가정하자고 했죠. 그럼 우리한테는 12개월, 1년이면 12개월이 있으니까 48번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번 가는 거죠? 4달에 한 번이면? 4달에 한 번씩만 가면? 그쵸. 1년이면 3번 가는 걸 의미합니다. 48번 중에 3번을 간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총 인원수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48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000만 명 중에 4달에 한 번꼴로 토요일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또 1박 2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당일에 재보면 1박 갈 때만 타고 2일, 그 다음날 돌아오니까 토요일 수요로 돌아오는 것은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를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좀 복잡해서 미리 해왔습니다. 625000입니다. 네, 그럼 요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10이니까 0을 하나 지워서 250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해볼까요? 25, 여기 뒤에 0 5개 맞습니까? 0 5개? 0 5개? 네, 맞습니다. 그럼 0을 하나 지우면 0이 4개죠? 네. 그러면 25, 25, 0000 이렇게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그럼 5000, 그 다음에 여기는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875000이니까요. 저희는 87.5만 회라고 계산한 3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넘어갈게요. 땡땡 상사의 장그래 사원은 중고 차량을 요르단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천여 대의 노후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 저장 창고를 임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노후 차량 전체가 처음 2개월 안에 판매될 가능성이 30%, 2에서 4개월 안에 판매될 가능성은 50%, 4에서 6개월 사이에 판매될 가능성은 20%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6개월에 150만 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값을 굳이 구할 것 없이 150만 원 내는 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B안이나 C안은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2개월만 있는다고 한다면 80만 원이 들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근데 2개월 안에 팔릴 가능성이 30%이기 때문에 곱하기 0.3을 해야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B안에서 우리가 2에서 4개월 사이에 모두 판매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2개월당 70만 원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80만 원에 70만 원을 더해서 150만 원에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이에 차가 팔릴 가능성은 50%니까 0.5를 곱해야지 그 사이에 우리가 내야 되는 값의 기대값이 나오는 거겠죠. 또 그리고 6개월까지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70만 원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기 70 더하면 220만 원이군요. 자, 그러면 이 가능성은 20%라 그랬으니까 0.2. 자, 이렇게 해서 쭉 더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거 쭉 더해 줬더니요. 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143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143만 원이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C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4개월에 140만 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 140만 원에 4개월 안에 팔릴 가능성 50%니까 0.5. 자,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향후 2개월은 연장이 가능한데요. 2개월당 40만 원이니까 180만 원이면 저희가 6개월만큼 모두 다 임대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가능성이 0.2, 20%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둘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둘이 계산하면 148 나옵니다. 그래서 148만 원이요. 150만 원, 143만 원, 148만 원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보관료에 가장 적게 비용이 들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은 바로 B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원 목록 파일 전송 시간이 가장 빠른 프로그램을 고르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표 아래의 식이 필요해서 잘 봐둬야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파일 전송 시간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자, 그럼 파일 전송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요. 파일 전송 시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요. 총 시간과 지연 시간, 시간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연 시간과
총 시간 해보니까 이들을 각각 넣어도 파일 전송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일 리딩 시간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밑에 시간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파일 리딩 시간과 파일 전송 시간 사이의 비이기 때문에 파일 전송 시간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지연 시간까지 합해야지 얘네 둘이 합한 값이 나오니까 총 시간에서 지연 시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빼니까 102초. 여긴 4초 빼니까 152초. 자, 여긴 2초 빼니까 132초. 여긴 6초 빼니까 112초. 자, 여기서 9초 빼니까 135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둘을 더한 초수이잖아요. 근데 시간 비율은 파일 리딩 대 파일 전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3대 14라고 했을 때 파일 전송은 14에 해당되는 것. 그럼 102에 둘이 더한 거 17분의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둘이 더한 거 19분의 15 비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파일 전송 시간을 계산해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계산해 왔는데요. 여기가 84초, 여기가 120초, 그리고 여기가 108초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32에 곱하기 11분의 9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112초 곱하기 14분의 11 해주시면 88초, 여기는 120초 나옵니다. 가장 빠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숫자 낮은 거는 84초에 해당되는 1번 A가 가장 낮다는 거를 계산해 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